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상상미학에서 공부하고 25년 국민대 공업디자인과에 합격해 재학 중인 박이루마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수능에서 국어 2등급 100분위 94, 영어 3등급, 생윤 4등급 100분위 74, 사문 1등급 100분위 100이었고 가군 국민대 공업디자인과, 나군 과기대 산업디자인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사실 현역 때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공부에 흥미도 없었고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몰라 무식하게 시간을 쓰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 공부에 흥미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당시 대학 원서를 쓸 때도 성적에 맞지 않는 상향 지원만 한 뒤 모두 불합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재수를 결심한 상태에서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상상미학이 위치해 있는 성남 쪽 미술학원에서 정식 특강을 했는데 같은 미술학원에 상상미학을 다녔던 언니들에게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엔 독재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고등학교 시절 제대로 된 공부법을 몰라서 실패했던 부분과 혼자서는 꾸준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나가지 못하는 저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관리 빡세기로 소문난 상상미학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정한 당일날 바로 상담을 갔었는데 수업 방식이나 커리큘럼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국어는 EBS 교재를 간단히 노트에 정리하며 글의 요지를 파악하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국어 지문을 접했던 경험이 다른 재수생들보다 적다 생각했기 때문에 노트 정리를 통해 글의 구조와 핵심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하여 차근차근 요지를 찾아가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제공해주신 임해진 교재를 아침마다 그리고 식사 후 남은 시간마다 꾸준히 풀면서 지문 읽기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국어가 1교시라는 점에서 아침에 글을 읽는 습관이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을 덜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는 기출문제를 반복해 거의 외울 정도로 풀었지만 특히 2025학년도 평가원 문제에 집중하여 공부했습니다. 사회문화 과목은 개념 자체는 많지 않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 자주 실수를 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대체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읽으며 문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특히 최근 평가원 문제는 도표보다는 긴 문항 그리고 기존 출제에서 쓰이지 않던 표현으로 같은 개념을 제시해 오답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의식하며 대비했습니다. 또한 기출에 익숙해진 나머지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습관이 오답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항상 신중하게 문제를 접하고 다양한 표현 방식까지 고려하려 노력했습니다. 국어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몇 년간 꾸준히 다양한 지문을 접해왔지만 저는 그 많은 양을 1년 안에 따라잡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학원 수업을 통해 지문을 접하고 인강보다는 스스로 시간을 들여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차 독해 능력이 빠르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EBS 교재를 반복해서 풀며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제가 약했던 고전시가와 과학기술 지문에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기출문제를 꾸준히 접한 덕분에 국어 성적이 좋은 친구들과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수능이 다가올 무렵 매주 금요일마다 시험을 치렀는데 이를 통해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정답률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이전 문제에서도 확신이 부족해 불필요하게 오래 고민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모의고사 시험과 담임선생님과의 피드백을 통해 점차 자신있게 문제를 풀 수 있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순수 공부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현역 때 공부에 방해가 되었던 잠이나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니까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공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또 담임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통해 항상 제 성적 변화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 주셔서 선생님들께 그런 부분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더욱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원에 있는 시간 동안 온전히 공부에만 몰입하고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는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과 생활 패턴도 건강해졌고 대체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긍정적인 편이라 스트레스를 크게 받거나 멘탈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작년 9월쯤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심하기보다는 어차피 현역 때는 이보다 훨씬 낮은 성적도 받아봤는데 뭐 어때? 다음 시험에서는 올라갈 일만 남았지? 라는 생각으로 멘탈을 다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안정적으로 좋았던 시기에 공부 방식이 뭐였는지를 다시 떠올리면서 흐트러졌던 공부 루틴을 점차 되돌려 나갔습니다. 또 수능 한 달 전쯤에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실전에서 정말 도움이 될까? 혹시 괜히 엉뚱한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불안에 휩싸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불안에 휘둘리기보다는 평소 하던 루틴 그대로 너무 많은 양도 너무 적은 양도 아닌 공부량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실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쓴다기보다는 수능 전까지 그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접근했던 것이 멘탈 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 가면 온전히 쉬는 식으로 공간을 분리했어요. 이 또한 멘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인생의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기회는 1년에 단 하루뿐이고 그 하루를 바라보며 1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재수 1년, 이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떠오를 교훈이자 제 인생 두고두고 기억될 큰 사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조언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재수할 당시 이미 합격한 조교쌤들이나 언니 오빠들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나는 아직 미래가 불확실하고 올해도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이미 모든 걸 끝낸 사람들의 배부른 조언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참고해서 뭔가를 실천했을 때 결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최근에 입시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조언이었고 학원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선생님들의 말씀은 물론 꼭 잘 따라야 하지만 주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한 번쯤은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서 입시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긴장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서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시작해보세요. 입시가 잘 끝났을 미래의 설렘이 지금의 두려움보다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드디어 대학에 합격한 박이루마입니다. 공부하는 법조차 몰라 정말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했던 저에게 마치 본인의 일처럼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신 덕분에 조금이나마 편하고 효율적으로 입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말 오래도록 잊지 않고 두고두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스템이 제일 좋았습니다. 밤마다 담임선생님이 계시니까 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희랑 같이 고민하며 관리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큰 부담이 조금 더 덜어졌던 것 같습니다. 단순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제 생활 방식이나 멘탈도 관리해 주셨습니다. 1:1 밀착 관리 시스템이 상상미학에서 수능 때까지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였기도 했는데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상상미학이란 정원입니다. 꽃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다르고 키우는 방법도 제각각이듯이 상상미학은 각 입시생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섬세하게 관심을 가져주며 결국에는 모두가 자신의 때에 맞춰 개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사계절 언젠가는 꽃이 피어나듯 저 역시 이곳에서 제 시간에 맞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에 상상미학은 제게 단순한 학원을 넘어 정오 같은 존재로 기억됩니다.